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격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로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달까지만 가면 6.25 전쟁보다 더 긴 전쟁이 될 거다. 벌써 러시아 사상자가요, 70만 명이 났고, 또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40만 명이 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국가 규모가 러시아보다 월등히 작으니까 데미지가 큰 것 같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더 월등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트럼프만 기대고 트럼프가 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막으면 이제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굴욕적으로 살기 위해서 러시아에 항복형 휴전 협정을 맺을 거고, 그 다음에 1, 2년 쉬었다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쳐서 먹으면 되고, 트럼프가 나토 가입 20년 유예 등으로 막아줄 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떤 정치 블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앞으로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공세에서 소모가 워낙 많으니까 10월 달만 러시아군이 4만 명이 사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전을 앞두고 엄청난 격전이 쌍방에서 지금 전개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무기를 갖다 쓰다가 급기야 10,000명이 넘는 북한군을 데려다가 쿠르스크 등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남은 열흘 이상, 그리고 12월 또 내년 1월까지 계속 전쟁이 마지막에 이제 격화되어 갈 건데, 북한군이 총알바지로 수만 명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를 이제 얼마 안 남긴 바이든이 임기 막판에 북한군 참전을 이유로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그래서 그거는 한 300km 사정 거리를 갖고 있으면서 마하 5 정도의 속도로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리꼽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하는 섀도우 스톰도 있고 스컬스 미사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도 지금 사거리 제한을 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해서만 한 50km, 7, 80km 최대 공격을 했는데, 이제 300km 안에 있는 200여 개가 넘는 러시아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됐어요. 일부는 그래봤자 우크라이나가 이미 에어테킴스 미사일을 많이 썼다, 그래서 남은 게 별로 없을 거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 섀도우 스톰 같은 경우에는 F-16 비행기 등에서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대지인데 그렇게 지금 운용하기가 결합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거는 이제 미사일을 얻어 맞았을 때 알게 될 거다, 지켜보자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마지막에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고 전쟁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길이는 400km입니다. 참고로. 자, 그런데 러시아가 아주 유리해졌다라는 외관상의 모습과 다르게, 자, 러시아의 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대해서 지금 푸틴은 3차 대전을 하자는 거냐, 한번 하자 하면서 지금 공갈을 치고 있고, 지금 북한군이 현재는 11,000명쯤 들어갔지만 북한은 최고조로 군사 국가화 되어 있는 나라고 병력이 거의 150만 명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군대 병력 수가 러시아보다 더 많아서 북한군이 앞으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지금 참전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북한군을 상대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리 제한을 풀면서 마음껏 때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과연 3차 대전을 할 역량이 되느냐? 러시아도 이미 골병이 들 만큼 들어서 경제가 붕괴 상태다. 그래서 경제 인구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가요, 경제가 오히려 지금 전쟁에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만 그건 러시아의 일방적인 수치 왜곡이에요. 중국같이.
실제 러시아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 버스 타는데, 지하철 타는데, 슈퍼 입구 등 대로에 군인 모집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어요. 입대하면 첫 회에 7,200만 원 지급하고, 그래서 러시아 지하철 9만 배를 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군대 입대하기 위한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가지요. 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21%로 올리고 시중은행들은 24에서 25%짜리 예금 상품을 내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러시아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소련이 붕괴 직전에 개인 예금을 동결한 것처럼 러시아도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중앙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은 인플레가 지금 러시아가 너무 심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올리는 거예요. 왜 인플레가 심하냐. 지금 군인들에게 월급 주고 또 죽으면 사망 보상금을 주고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또 무기 사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화폐를 발행해서, 그래서 화폐 난발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심해져서 금리가 21에서 24%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 정부가 자녀 3명 이상인 대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요,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 감소가 급격히 오기 시작하면서 거리에서 대가족을 장려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어요.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상자 수를 절대 발표하지는 않지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달에 러시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70만 명 정도의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인구 경제학적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마지막에 땅을 좀 더 먹겠다고 저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에 동부와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이렇게 계속 총알바지들을 내보내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10월 달에만 4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쿠르스크 탄환한다면서 또 엄청나게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층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 수급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군인에 대한 보상 수준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숨진 빈곤층 젊은이들 가족에게 막대한 보상이 지급되면서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성장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쇠퇴하는 이 데스노믹스, 죽음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전 군인에게 월급으로 300만 원씩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 평균 임금 105만 원의 3배 가까운 액수고, 그래서 가난한 지역의 월급 수준에 비하면 5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하게 되면 정부가 또 그에게 보상금을 주고 지방정부가 추가 보상금, 보험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한 경제학자가 추산한 걸 보면 35세 남성이 1년간 참전했다가 전사할 경우 임금과 보상금 대해서 가족이 2억 720만 원을 받게 돼서 살아서 60세까지 버는 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전선에서 1년 후에 전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계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사자 숫자가 전쟁이 격화되면서 눈더미처럼 불어났고 지급된 보상금도 엄청난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보상한 돈이 42조 2천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빈곤층의 젊은이들이 전사함으로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빈곤층에서 인구 비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은 전쟁 이전보다 150%, 200% 증가하고 빈곤 지역의 건설 붐도 일고 있고 또 빈곤 지역의 레스토랑과 술집도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건설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명쯤 죽은 한 공화국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한 50대 여성은 보상금으로 지역 공화국 수도에 아파트 2채를 샀다는 거예요. 10월 한 달간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전시 경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국가 지출 중에서 전사 보상금이 8%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은행에서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고, 보상금을 노린 사기도 등장하고, 인연 끊었던 가족이 등장하는 등 별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철도 같은 경우에 이 공공기업이 내년에 이자로 지급해야 될 돈만 10조가 넘어간다. 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발생을 했어요. 러시아 철도의 순부채가 36조인데 내년에 55조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세입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고, 지금 원유 가격 하락에 쇼크까지 덮치고, 수출 감소, 노동시장 공급 부족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불안감이 러시아 전체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수십만 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전쟁 때문에 이탈했고, 또 러시아 기업들은 서구 기술에 다 규제를 받으면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술 퇴보가 전 사회에 오고 있고, 대다수의 수많은 러시아인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공공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전쟁 전에도 이 빈곤층이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빈곤층이 늘어나 버렸고, 이제 경제는 국가 경제, 국민 경제는 뒷전으로 치부되면서 군사적 목표에만 다 쓰이고 있고, 푸틴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고립 경제로 지금 내몰려 가고 있고, 저출산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국제사회 제재의 효과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멀지 않아서 붕괴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러시아가요, 3차 대전을 해요. 푸틴만 모르는지 몰라도 알고 모른 척 하겠죠. 러시아 경제가 그야말로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